하늘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웅녀와 결혼해 낳은 아들 단군왕검. 기원전 2333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단군 신화. 오랫동안 이는 그저 전설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사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관자에는 발조선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산해경에는 조선은 열양의 동쪽에 있다고 적혀 있다. 신화 속의 나라가 실제 역사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 나라를 동방의 강국이라고 불렸다. 단순히 변방의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다.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이었다. 고조선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철기 문화였다. 기원전 4에서 3세기 고조선은 이미 철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동기 시대를 넘어선 선진 문명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고 강력한 철제 무기로 군사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두 번째는 활발한 교역이었다. 고조선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만주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비단과 철기, 한반도의 금과 은, 만주의 모피와 말 등이 고조선을 거쳐 오갔다. 이런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 힘은 실제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 중국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입했을 때 고조선은 연군을 크게 물리치고 오히려 연나라 영토 일부를 빼앗았다. 당시 연나라는 전국 칠웅 중 하나였던 강력한 나라였다. 그런 연나라와 대등하게, 아니 오히려 우위에서 싸웠다는 것은 고조선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사서는 이 시기 고조선을 동북아 최강 신흥국이라고 기록했다. 더 이상 중원 왕조의 변방이 아니었다.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국이었던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온다. 바로 위만의 등장이다. 위만은 원래 중국 연나라 출신으로 지난 통일전쟁 과정에서 패배한 후 고조선으로 망명해왔다. 위만은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었다. 그는 천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왔고 선진적인 중국 문물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고조선 왕 준흥은 위만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신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만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은 쿠데타를 일으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준왕은 남쪽으로 피해 마한 땅에서 한왕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위만 조선의 시작이었다. 위만은 중국의 선진 정치 제도와 군사기술을 도입해 고조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변의 진번국과 임둔국을 차례로 복속시키며 영토를 확장했다. 특히 중국과 한반도 남부 세력들 사이의 교역로를 장악하며 막대한 이익을 독점했다. 한나라 사서에 따르면 위만 조선원방 수천 리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만의 등장으로 고조선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위만 조선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한나라와의 충돌을 불러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동방 무역권이었다. 위만 조선이 요동과 한반도를 잇는 교역로를 독점하자 한나라는 동방 진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한무제는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다. 그는 대외 정복 전쟁을 통해 한나라의 위상을 높이려 했는데 고조선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위만 조선은 한나라의 반기를 든 중국 유망민들의 도피처가 되기도 했다. 갈등은 기원전 109년 결정적 순간을 맞는다. 한무제가 서파를 사신으로 보내 고조선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였다. 서파가 돌아가는 길에 고조선의 비왕을 기습 살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외교 예의 위반이자 도발 행위였다. 고조선 우고왕은 분노했고 한나라도 더 이상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 않았다.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사신을 억류하며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한무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겠다. 동방 최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나라의 위력을 동북아 전체에 과시할 때가 온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원전 109년 가을, 한무제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다. 양로 장군이 이끄는 오만의 육군과 좌장군 순채가 지휘하는 7,000명의 수군, 총 6만여 명의 대군이 고조선을 향해 진군했다. 한나라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의 원정은 흔치 않았다. 한무제가 얼마나 고조선 정복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통일 이후 쌓아온 국력을 총동원한 전쟁이었다. 하지만 고조선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첫 번째 공격에서 양로 장군의 육군은 고조선군에게 크게 패했다. 우고왕의 장수들은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한군을 괴롭혔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자국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대단했다. 좌장군 순채의 수군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조선의 해안 방어는 견고했고 상륙 작전은 번번이 실패했다. 한나라가 예상했던 속전속결은 불가능해 보였다. 전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한무제는 분노했다. 그는 양로와 순채를 모두 소환해 문책했고 새로운 장수들을 파견했다. 우거 장군과 누선 장군이 새로운 원정군을 이끌고 다시 고조선을 공격했다. 이번에는 한나라도 작전을 바꿨다. 정면 대결보다는 포위와 봉쇄, 그리고 장기전을 통해 고조선을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1년 넘는 긴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조선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외적의 침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우거왕과 일부 강경파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부 온건파는 더 이상의 저항은 백성만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항복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의 피해도 커졌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 식량난이 발생했고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동원되어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한나라는 이런 고조선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조선 귀족들에게 회유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투항하면 기존 지위를 보장해주겠다. 한나라의 제후왕으로 모셔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결국 일부 귀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빨리 항복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져갔다. 이런 내부 갈등은 군사작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된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각자 다른 판단으로 움직이다 보니 한군에게 빈틈을 내주는 일이 많아졌다. 외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이 고조선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기원전 108년 여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1년 넘는 포위 끝에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 안의 식량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물리적 기반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고왕은 항복을 거부했다. 조선의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였다. 하지만 신하들은 달랐다. 좌장성기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더 이상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우고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왕은 끝까지 거부했다. 결국 내부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성기와 그의 추종자들이 우고왕을 살해한 것이다. 항복을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 자신의 신하에 의해 죽음을 맞는 순간이었다. 우고왕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성안의 저항 의지는 완전히 꺾였다. 성문이 열렸고 한군이 왕검성 안으로 들어왔다. 고조선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한무제는 고조선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땅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 등 4개 군을 설치했다. 중국 한나라의 직접 지배가 시작된 것이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한나라의 사군 지배는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났고 고조선의 유민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흩어져 갔다. 일부는 동쪽으로 가서 동해족과 합쳐졌고 일부는 북쪽으로 올라가 부여를 세웠다. 또 다른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가 마한, 진안, 변안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고조선의 지배층과 문화가 한반도와 만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구려의 성장이다. 고조선 유민들이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고 이것이 훗날 고구려로 발전했다. 고구려의 건국설화에는 고조선과의 연관성이 곳곳에 나타난다. 고조선이 추구했던 가치들도 후대에 이어졌다. 홍익인간의 이념, 독립적인 국가의식, 중국 문명과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 전통 등은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한나라의 사군 지배도 오래가지 못했다. 임둔군과 진봉군은 불과 25년 만에 폐지되었고 현도군도 고구려의 압박으로 이전을 거듭했다. 낙랑군마저 결국 427년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축출되었다. 고조선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전통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은 땅에 더 많은 후예들에게 이어져 나갔다. 한민족 국가의 역사는 고조선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나라는 사라질 수 있어도 민족의 의지와 정신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던 것이다.